요즘 들어 기후의 이상 변화가 자주 목격됩니다. 많은 학계의 학자들은 지구가 늦어도 150년 안에 무너질 거라고 예측 중입니다. 이런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지어진 시설이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자 지구의 버팀목입니다. 만약 씨앗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척박했겠죠. 우리는 물론 다른 생물들도 존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씨앗이 식물로 안전하게 성장한 덕분에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가 생겨나고 많은 산소들을 공급해주며 지구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후이상과 도를 넘는 산업화로 많은 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작스러운 골프의 유행으로 많은 골프장이 새로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산을 깎아 만들죠. 대부분의 산지 골프장 같은 경우 18월 기준으로 10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축구장 100개 면적이라고 하면 확 와닿죠. 물론 골프장의 100%가 공사를 통해 자연을 싹 다 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녹지를 60% 정도 남겨놓고 시설 같은 경우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40%가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죠. 대략 40만 제곱미터의 규모인데 60%를 녹지로 남긴다 해도 나머지 40만 제곱미터의 환경은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 구역에 있던 식물들은 당연히 싹 다 밀려버리겠죠. 이전부터 계속된 산업화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끊임없이 증가 중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산업화겠죠. 산업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면서 지구의 대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합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물과 햇빛이 합쳐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식물들은 잎의 기공을 아주 조금만 열어도 충분한 수치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면서 잎의 기공을 조금만 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문제인 게 식물의 기공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증산작용을 통해 흡수한 물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흡수한 물을 내보낼 땐 수증기 형태로 방출되는데 잎의 기공이 좁아지면 이 또한 적게 방출됩니다. 식물에서 수증기가 방출될 때 식물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며 주변 기온 또한 낮춰주는데 이것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 상승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기온이 2에서 3도 상승할 때 잎의 온도는 8도가량 상승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 잎의 온도가 46.7도가 넘어가게 되면 광합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지구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는 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드볼트. 식물의 종자를 관리하는 곳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시드볼트는 전 세계에 단 2곳 존재하는데 2008년에 설립된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2015년에 세워진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스발바르 시드볼트는 스발바르에 위치하며 작물 종자를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 같은 경우 경북 봉화에 위치하며 주로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있죠. 백두대간 시드볼트 같은 경우 해발고도 600m의 지점에서 46m 지점에 세워졌으며 전원 차단 시 자가 발전기가 돌아가게 설비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백업 시설도 존재합니다. 시드볼트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진이나 미사일에도 안전하며 심지어는 핵폭발에도 끄떡없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외 그 어느 누구도 출입이 불가하고 어마어마하게 촘촘한 보안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GPS에도 잡히지 않으며 위치 경로를 수집하는 테슬라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이 시드볼트의 재밌는 점 중 하나는 북한 또한 이곳에 종자를 보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드볼트는 아포칼립스가 아니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곳인데 여태까지 딱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스발바르 시드볼트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파괴된 자연과 농업을 회복하기 위해 종자를 반출했었죠. 시드볼트 외에도 시드뱅크라는 시설이 존재하는데 시드뱅크는 시드볼트와는 다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전적 다양성 보존과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죠. 또한 시드볼트와는 다르게 저장된 종자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쉽게 반출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시드뱅크는 다양한 연구를 하며 현재와 짧은 미래를 위해 종자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1000곳이 넘게 존재하죠. 시드볼트는 종자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며 인류가 대비할 수 없는 아포칼립스가 다가왔을 때를 대비합니다. 전 세계 단 2곳만 존재하죠. 지구에 서식하는 식물은 39만 종이 넘는데 이 중 약 4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과는 달리 식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죠. 식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동물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인류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전쟁 또한 자연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전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내전이 활발한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 식량값이 폭등하기도 하는데 2022년 인도네시아가 파뮤 금수 조치를 취했을 때 국내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가장 큰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의 식품들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제품들은 구매가 불가능하기도 했죠. (2010년) 나고야에서 생물 자원으로 인한 이익이 생겼을 경우 생물 자원을 제공한 나라의 비용을 지불하는 국제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여러 채소들과 과일들을 위해 많은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종자전쟁이 대단한 이슈인데 한국은 종자전쟁에서 굉장한 빈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 같은 청양고추 또한 독일의 로열티를 내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양파와 양배추의 80%는 일본의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종자 빈국이 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당시 일본이 이것저것 수탈해간 품목 중에 종자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IMF가 터지면서 한국의 1위 종자 기업이 외국의 헐값에 팔려갔습니다. 당시 약 1200억 원에 팔렸었는데 최근 중국 측에서 이 회사를 50조 원에 인수해갔죠. 이 덕분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채소와 과일들을 돈을 내고 사먹는 실정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채소인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종자는 또 다른 힘입니다. 종자의 힘이 어마어마해 종자 주권이라고 불리죠. 우리는 우리의 땅과 생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해 천천히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수명은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대를 위해서 말이죠. 지구 좋아,